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터시 생명교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교육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4년 11월 이후에 중3 학생들 전환기 교육 때 여러 학교 다니면서 중3 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차시 시간을 주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를 가지고 성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드라마 잘 보시면 영우 아빠가 이제 혼자 영우를 키우지 않습니까? 잡혀가 있는 어린 딸을 아주 고생을 하면서 키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곧바로 정우성 씨가 그때 상당히 핫했거든요.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하는 어떤 발언 때문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던 중3 여학생이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갑자기 즐겼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구질구질하게 애를 왜 낳아서 저러냐고 그런 말을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거예요. 순간 좀 당황스러운데 그때 저는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우성 씨가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여배우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오히려 정우성 씨를 응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저 마음은 뭘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즐겼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구질구질하게 애를 낳아서 더 정우성 씨를 곤란하게 했다는 그 중3 여학생 말을 들으면서 저 여배우들이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가 됐어요. 동시에 좀 당황스러웠죠. 중3 여학생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던 차에 갑자기 그 바로 앞줄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뒤를 돌아보면서 네 남친이 나중에 너한테 그렇게 해봐. 너 좋은가? 그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 발언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라고 여학생한테 마이크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제 안색이 딱 변하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때 참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아 박수 쳤던 여배우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또 그 마음 도대체 제 머리로는 알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우성 씨 발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태어나서 자라는 그 순간에 정말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인데, 정우성 씨의 그런 발언은 아버지의 책임을 상당히 훼손하는 발언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만 준다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문가비 씨가 낳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사실은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했고 박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아버지와 그 책임이라는 어떤 가치를 상당히 왜곡하고 훼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책임에 기반한 성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특히 남학생들에게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이 뭔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면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순간 여자는 엄마가 되고 남자는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게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참고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자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도피하는 사건은 모든 시대에서 발견되는 가장 빈번한 범죄이다. 뭐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런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동물 수컷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는 거. 인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의 이런 범죄는 도둑질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가령 도둑질은 훔친 물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충분히 배상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심지어 그 다음 세대까지 상처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성교육에서 이 아버지의 책임을 별로 강조하지 않죠. 피임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대중문화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저렇게 방기하고 왜곡하고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지하고 환호하고 또 저런 방식으로 좀 새로운 가족이 출현하는 게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여론도 뭐 약하지 않아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우리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예, 저는 성교육에서 책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부과해 왔던 게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었어요. 예, 이 책에 또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예.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성을 습득하고 발휘하는 정신적인 각성과 의지에 기반을 둔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낄 때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정신적인 각성과 의지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생물학적인 아버지들은 많지만 진정한 부성을 보여주는 아버지들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 생물학적 아버지들은 많아요. 근데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들이 점점 적은 건 뭔가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도망간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에게 자식의 경제적인 후원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가 아버지니까 양육비를 대라. 이건 아버지로서의 아주 극히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헥토르의 기도 같은 정신적인 세례를 내려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헥토르 다 아시죠?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데 아킬레우스는 상당히 동물적인 남성인 반면에 헥토르는 상당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아버지예요. 둘 다 이제 전사고 영웅인데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걸잖아요. 내려와서 싸우자고 너하고 나하고 단판을 짓자고 그럴 때 헥토르는 그 싸움에서 질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옷, 투구를 쓰고 가족들을 다 만나면서 어린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린 아들에게 다가가는데 아버지가 갑옷과 투구를 쓴 상태로 다가오니까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투구를 벗고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왕국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가 이 헥토르, 진정한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예, 이런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인데 경제적인 후원을 하라고 남자들한테 강요할 수는 있지만 헥토르처럼 아들을 정신적, 영적으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성을 찾아내고 성장시키는 일은 단 한 사람이 떠맡을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벌여야 할 싸움이며 실패하게 되면 문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명 세계의 승리는 여전히 먼 과제로만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무책임한 남성으로의 퇴행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고 발달해 있는데 오히려 동물 수컷 수준으로 남자들이 퇴행해서 책임지지 않고 아버지 역할 안 하고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문화는 더 역행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란 무엇인가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예. 책임 안 지고 다 낙태해 버리지 않습니까? 남자가 책임 안 지죠? 남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도 우리나라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성교육은 책임 교육이에요. 특히 남학생들이 내 행위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는 거 인식시키고
내가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3 학생들 성교육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또 재미있게 구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